인드라망을 세상에서 만나는 에코페미니즘 그 강좌 네 번째 강좌입니다. 생태적 레퓨지아 건설하기에서 트러블과 함께하기 우리 최현미 쌤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러블과 함께 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최고의 인기를 부과하고 있는 도나 하러웨이의 이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게 요거예요. 불교는 에코페미니즘 그 자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요. 에코페미니즘 운동하고 이론과 관련되어서 연결을 지었어요. 세 번째 시간에는 최재인 선생님이죠. 번역 직접 하셨는데 책을 읽으면서 딱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였어요. 서구 사람들 풍요는 그리고 당신들이 누리는 자본주의는 식민지 착취, 여성 착취, 자연 착취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오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헷갈릴 거예요.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 그리고 가늠이 안 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게다가 오늘은요, 세계적인, 이 사람 과학 철학한 사람이고요. 과학한 사람이고, 철학자인 노나 하로웨이 이야기를 하니까 막 머릿속에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지? 하고 헷갈릴 거라고요. 우선은 이 얘기 먼저 하죠. 우선은 큰 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과 생태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데 에코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이상한 선생님은 사회철학하신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에코페미니즘을 연구하는 건 크게 세 범주다. 여성이 환경 문제로 더 많이 피해를 당한다. 하지만 그러한 여성이 인식론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다.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적에 이제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존재론이 필요하다. 여기서 존재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란 무엇이고 세계란 무엇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물어야 된다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에코페미니즘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에코페미니즘의 흐름에서. 앞부분에서 여성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 마리아 미즈라든지 뭐 자본주의는 아시아 여성들을 밟고 지탱한다라든지 자연의 죽음, 침묵의 봄, 이거는 사례들이잖아요. 어떻게 더 많은 피해를 당하나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하는 게 바로 에코페미니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에코페미니즘 범주는요. 이게 나쁜지 안 나쁜지는요. 피해자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그 고통을 통해서 인식론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인식론적 우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인식론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의 그들의 견해를 묻는 거죠. 바로 그게 자급관점이라든지 대한경제라든지 칩코 운동이라든지 할머니의 씨앗이라든지 선물 경제라든지 그러면서 이걸 가만히 보면요. 유럽 안에서라기보다 주로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곳에서의 마을운동이라든지 그러면서 왜 이런 것들이 경제 문제가 왜 에코페미니즘이지 여러분 그렇게 물었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그들이 인식론적으로 이런 해결책을 제안한 것들을 쭉 연구해가는 한 분야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무엇인지 세계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존재론적인 새롭게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론적인 사고방식 세계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서 에코페미니즘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에서 인드라망의 사고방식, 연결의 세계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도나 하로웨이 같은 경우는요. 본인은 뭐 포스트 휴먼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나 하로웨이의 Staying with the Trouble을 앞부분은 서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선은
간단하게 인간 중심적인 것을 비판하고요. 여러분, 나 중심적인 것 늘 버릇이 됐잖아요. 그런데 인간 중심적인 것들은 우리의 학문의 기본이 됐고 철학의 기본이 됐잖아요. 그걸 지금 이 사람이 비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크리터들과 함께, 여기서 크리터 그럼 낯설죠. 주변에 있는 미생물, 생물, 그러면서 살아있는 존재들, 그들과 함께, 이 사람은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그 개념도 사실 문제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과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는 반려종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요. 반려종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세요? 개, 고양이 생각나죠? 여기서는 반려종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건요. 인간이 아니고요. 반려종과의 관계. 심지어 그들하고 친척을 만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서로 실뜨기를 해야 된다 그래요. 실뜨기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계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계가 어떻게 생겼나? 그러고서는 세계는 인간이 있고 지구가 있고 산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뜨기는 내가 참여하면서 상대방하고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런 실뜨기잖아요. 실뜨기를 하면서 비로소 세계가 파악이 되고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이 사람요, 어쨌든 우리가 인간만 살아남으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크리터들과 공존할 것인가? 그런데 공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섞여서 퇴비가 될 것인가? 퇴비라는 거 살아있고 죽고 썩고 냄새나고 서로 물고 빨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참 과학자답지 않죠. 동물학, 철학, 영문학, 그다음 신학도 했어요. 신학을 했다는 건 존재론적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돌아와서 생물학 박사를 했어요. 이 사람 철학자잖아요. 철학자들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생각의 도구, 개념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사용하는 그 단어를 왜 만들었을까? 낯선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술루세라든지 실뜨개라든지 그런 단어들이 왜 나왔을까를 여러분들 그 단어를 가지고 있어는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그 단어를 가지고 가서 그 단어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접목시켜서 그 렌즈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개념을 들고 나왔을까? 왜 이 개념을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었을까? 요거를 한번 관심을 갖고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이분은요, 과학자예요. 사람들이 인류세 그러는데 인류세가 지금 현재를 제대로 설명하는 걸까? 하고 질문해요. 여러분들은 인류세 이야기만 해도 이게 환경 얘기지, 뭔가 고급스러운 환경 정보를 아는 것 같지만 도나 하러웨이는 인류세가 진짜 우리의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할 것인가? 하고 질문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인류세, 자본세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슬롯세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서 세계관 이야기를 하죠. 근원적으로. 그리고 영문학적으로 굉장히 그 언어들을 자유자재로 그 변형하면서 사용해요. 이 사람이 SF라는 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요. SF라는 것들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그러면서 굳이 말하면 이제 스트링 피규어, 실뜨개, 그 다음에 사이언스 팩트,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끊임없이 인간 안에 여러 가지 세균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함께 같이 심포에시스, 오토포에시스가 아니고 심포에시스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협력하면서 비로소 생명이 유지되는 거야 하면서 사이언스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마굴리스라는 생물학자를 인용하면서 speculative fabulation 그래서 이거 우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소파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요. 소파 이제까지 했었던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고 페미니즘과 연결되어 있고 소파 이제까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추상적인 과거가 아니고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it matters.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생각이 생각을 하는지, 어떤 세상이 세상을 구성하는지.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의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 보면은 뭐예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해봐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 너머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요. 어떤 생각은 그 생각 너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세상은요, 바로 그 세상이 다른 세상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 인류세라는 말이 유행인데, 그러면서 인류세라는 말로요, 이 사람이 어떻게 쓰냐면, 인류세라는 프로젝트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누가? 연구자들이. 인류세 이야기를 하면은, 아, 정말 인류세가 문제다. 이건 정말 인간이 적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흥분을 하면서. 자, 잠깐 볼까요? 인류세라는 걸 가지고 구글 이미지 서칭을 한 거예요. 두루루 아래로 쭉 더 많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인류세에 열광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류세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영어로 Anthropocene, 인류세라는 영어 버전으로 제가 구글링을 했어요. 이것도 이미지가 엄청 많아요. 사람들은 모두 인류세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류세 이야기할 때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지만 인류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인류세 이야기하면서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첫째, 인류세는 기본적으로 아주 냉소적이고 우울한 이야기예요. 이 표현을 게임 오브 스토리라고 해요. 게임 오브. 이제 끝났어. 우리의 희망이 없어. 그리고 여전히 인류세는요. 인간 중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마. 지구라는 것들은 여러 존재들의 합작품인데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니까 결국은 인류세라는 말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그리고 인류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러 장치가 만들어졌는데 가만히 보면요. 그건요. 관료주의적이라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무엇인가 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리주의가 나 다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건데 왜 좋은 거냐.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찾는 거예요. 결국 인간 중심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인류세 시스템은요. 인류세의 이론은요. 시스템이야. 시스템적이라는 거 뭐냐면 현상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에요. 저는 이 다섯 번째도 제가 흥미로웠어요. 인류세 그러면 모든 인류를 뭉쳐서 얘기했잖아요. 굳이 말하면요. 모든 인류가 적이야. 모든 인류가. 모든 지식인들이 하기 좋은 말이잖아. 적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인류세가 과연 지금 현재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적절하냐는 거야. 그렇지 못하는 거야. 이게 어떤 해결책도 주지 않고 실제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류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 인류세 설명하려고 그렇게 많은 제안을 했는데 그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냉소주의는 변화를 시킬 수 없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차라리 지금 인류세라고 설명하지 말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그래요. 자본세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플라넷을 망가뜨린 건요. 모든 인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자들이 그랬죠. 그러면서 북미, 유럽 이 땅에 패러다이스를 만들려고 다른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구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네들은 시간을 끌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본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류세가 아니고 자본세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럼 자본세는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모든 인간이 똑같이 죄를 지은 게 아니야. 그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제 포커싱이 맞춰주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압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자본세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 빠져나갈 수 있는 질문이 되죠. 우리 환경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류세, 자본세, 농장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희망을 낳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지식인들이 냉소적이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인류세, 자본세, 농장세 그러면서 뭐예요? 곧 지구가 망할 거야. 환경교육이나 이런 거 가면요. 제일 슬픈 게 뭐냐면요.
겁을 준다는 거예요. 희망을 이야기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도널 하러웨이는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류세, 자본세, 농장세 아니고요. 뒤에서 이제 눈치챘겠지만 슬롯세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농장세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 베어, 다 불태워. 그리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커피나무만 쫙 심어. 이건요, 얼음이 녹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본세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지금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까 하고 이제 하죠. 근데 이런 것처럼요, 자본주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요, 아까 자본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제가 만났던 캐서린 깁슨이라는 학자입니다. 그 여성 경제학자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낸 거죠.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자본주의가 무서워지는 거야.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어.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자본주의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인류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관적으로 된 것처럼 바로 이분도 그걸 느낄 거예요. 자본주의는 정말 우리에게 끔찍한 거구나. 그러더니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답게 페미니즘 공부를 했는데 페미니즘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페미니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존의 담론 이야기를 할 적에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가면서 쳐가면서 이야기해요. 노동 이야기를 할 때 보면요. 여성이 노동 착취만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로운 노동의 방법, 돌봄 노동이라든지 뭐 자금 노동이라든지 이런 식의 여성의 노동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하면서 여성이 하는 일들을 기존의 자본주의 노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하는 노동을 그대로 더 많이 포커싱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노동의 문제를 다른 시선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는요, 너무너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괴물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자본주의를 얘기하면 할수록 자본주의가 두려운 존재가 됐는데 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바로 요 책이죠.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어. 건방지죠, 제목이. 사실은 제목이 The End of Capitalism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보세요. 이건 아마 터키 책인가 그래요. 여자들이요, 돌팔매질을 하면서 자본주의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괴물처럼 그렇게 무섭게 구는데 알고 봤더니 자본주의 너라는 건 또에 불과해. 그렇게 거창할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마리아 미지 도표예요. 아이스버그 모델. 자본주의는 사실 보면 어디냐면 요 꼭대기에 불과해. 여기 부분. 경제라는 걸 보면 자본주의는 여기 요 안에서 있고 경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여러 가지의 매니지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양한 방식의 다른 경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 아이스버그 꼭대기에 있는 요 경제가 전부인 것처럼 이게 인간을 착취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 생각하니까 이게 전부를 세상을 차지하는 것 같고 이거에 짓눌려 있는데 지금 요 분이 이야기할 때 보면요. 아니야. 비자본주의적인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요 아래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발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이야기가 아니고 비자본주의적으로 인간을 살리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굴해내고 사람들한테 밝혀내요. 경제는요. 돈을 주고 받았느냐가 경제였지만 이 사람한테는요. 돈을 주고 받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방법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비자본주의적인 경제를 발굴해내면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더 알리니까 인간은 원래 비자본주의적인 경제가 훨씬 더 컸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너 하러웨이는 마치 깁슨 그레함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를 발굴해내면서 자본주의를 시시하게 만드는 것처럼 안트로포신, 캐피탈로신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인류세, 자본세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한탄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 삶의 방식, 슬루세의 방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깁슨 그레함이
그 비자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대한 경제를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분은 슬루세인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다양한 희망적인 스토리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이분은 철학자니까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슬루세인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러브크래프트라는 소설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피모와 플로트라는 이 거미를 가지고요. 소설을 쓴 거예요. 도나 하러웨이는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클루트를. 그러니까 발음을 살짝 좀 다르게 해. 슬루세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은 거미야. 거미긴 거미인데 러브크래프트가 쓴 그 거미가 아니고 이 거미는 아주 좋은 거미야. 이 사람이 어떤 상징이냐면 우리는 슬루신이라는 요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새, 자본새 이야기하면서 질리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희망을 잃고 게임 이즈 오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슬루세 얘기를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슬루세를 새로운 세계관으로 제안해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한다 그러나 대항하는 작업들을 하죠. 우리는요, 다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노동은요, 인간이 생산한 것만 노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생명은요, 인간의 생명만 중요해요. 그리고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 이거 되게 지금 많이 비판받는 말이죠.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인류새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거미같이 생긴 거 슬루새를 딱 들어보면서 우리 그런 슬루새를 가지고 좀 세계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해요. 인간 유전자는 우리 안에 10%밖에 없대요. 이거 사이언스 팩트죠. 그리고 나머지 90%는 반려종, 우리 안에 있는 박테리아예요. 이미 나라는 존재는 혼종적인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슬루새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슬루새로 사는 게 뭐가 희망적인가 그 얘기를 좀 하느라고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죠. 슬루새를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트러블과 함께 살고 죽기를 배우는 공간이에요. 슬루새라는 건 문제를 말끔하게 전폭적으로 딱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함께 되기 위해서 두터운 현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건 지금 도너 하러웨이가 이제 사용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새나 자본새와 같이 세계가 게임이지 오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서 여러 복수 종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위험에 처했다고 그랬고 코로나 문제, 기후위기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게임 이즈 오버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코로나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박테리아균 그런 것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되기를 실천하면서 잘 살고 잘 죽어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나 하러웨이가 주장하는 혼자서 자기 생성적이고 완벽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섞여서 함께 되기라는 것들을 강조해요. 슬루새라는 거미를 보고 슬루새라는 그 이야기를 딱 썼던 게 뭐냐 바로 이거야. 거미의 무엇 때문이었냐면 촉수 때문이었어요.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느끼는 거, 감각적인 거 이런 것들은요. 촉수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로 그게 슬루새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촉수적인 사고라는 건요. 굉장히 페미니스트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슬루새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요. 여기서 촉수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루새를 살아가는 태도죠. 촉수적인 사고라는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다 있는 현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슬루새의 상징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소개해요. 이거 메두사죠. 이 메두사를 변형시켜가지고 멜리사를 바꿔요. 그리고 촉수적인 것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촉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 왜 하루에는 기껏 촉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촉수를 가지고 있는 슬루새를 이야기하는 게 희망이 있다고 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촉수를 가지고 making 친척을 만든다는 거죠. 이분이 슬루새에서 사용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친척을 만드는 거, 자녀가 아니고 베이비가 아니고 친척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나와 아닌 타화 존재, 비인간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거죠. 촉수라는 것들이 뭐냐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무엇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거미 술루새처럼 우리 안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친척 만들기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바로 그런 식으로 사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촉수가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유기를 하죠. 생물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고 생각할 적에 항상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생명이 진화되는 것들을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글리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 생명이라는 것들은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함께 심포에시스, 함께 만들어가는 게 생명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도 내가 스스로 인간종이 아니고 내 안에 90%의 반려종이 나를 지탱하기 때문에 협력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나 하러웨이가 실뜨기라는 유비를 사람들에게 던져요. 세계는 같이 연결하고 주고받으면서 관계로 설명해야지 컨테이너로 설명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랑? 바로 반려종이랑. 반려종이라는 건요. 컴패니언 스페이시스. 우리랑 함께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스페이시스랑 함께 반려종으로 실뜨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뜨개는 인간하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캐서린 깁슨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하는 다양한 비경제를 개발했다면요. 하러웨이는 한 발 더 나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실뜨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뜨개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반려종인 거죠. 반려종이라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비인간 존재와 더불어 실뜨개를 할 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는데 시법적으로 하나의 인간 중심적으로 보지 말고요. 함께 더불어 오고 가고 주고 받으면서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해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함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동물들하고 크리터들하고 세균들하고 오징어들하고 함께하냐 질문을 해요. 누구에게? 도나 하러웨이에게.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또 과학적인 팩트 이야기를 해요. 빛이 입자라고 생각할 적엔요. 이렇게 직진으로 가잖아요. 근데 파동은요. 옆으로 퍼져. 안 비춰도요. 주변 빛은요. 이상하게 그 주변도 괜히 그 파동 때문에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들과 함께 그다음에 크리터들과 함께 실뜨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문제가 됐던 그 문제들도 저절로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잖아요. 우리 문제들 사실 이 문제는요. 페미니즘안에서 종종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냐면요. 사회 문제는요. 여성 문제 해결하면 사회 문제 해결된다. 사실 여성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그다음에 폭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실이 풀려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요. 이 사람이 인간의 어떤 투시적인 입장이 아니고 반려종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봤을 적에 문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슬롯의 이야기는 그런 촉수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친척을 만들고 그 친척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실뜨개를 하자는 거예요. 인류세 과학은요. 인류 중심으로 된 거죠. 어떻게 진화했는가. 사람 중심으로 과학이 있었는데 이제는 과학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슬롯의 과학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슬롯의 사이언스죠. 뭐 게놈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뭐 90%가 이미 우리의 게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게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사이언스 팩트에서 보면은 이미 슬롯의 과학은 시작됐다. 이렇게 됐고요. 함께 되기, 그 다음에 실뜨개, 같이 우리 어떻게 인류가 혼자가 아니고 실뜨개 함께 되어가는지 이거 심포에시스의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요. 솔루션 사이언스 중에 하나인데 하와이 오징어거든요. 부테일 오징어거든요. 근데 얘가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비브리오균에 감염되는 순간 얘가 색깔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형광 물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광 물질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밤이 되면요. 형광 물질이 마치 달빛처럼 사람들을 다른 생물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사냥하는 데에 너무 이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살아갈 적에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건요, 산호 뜨개질이에요. 산호가 다 망가진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안하기를 실뜨개 산호를 전시하자 그랬는데 전 세계에서 800군데에서 뜨개질한 산호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시하면서 지금 산호가 오염되는 문제, 죽어가는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게 바로 맥퀸 친척 만들기 작업이래요. 낯설지만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매력을 느끼면서 서로를 살려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산호가 죽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호 살리기 생태의 문제에 이렇게 참여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제인 구달의 이야기를 해요. 제인 구달 보면은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제인 구달의 시설을 보세요. 제인 구달이 원숭이를 구제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 멸종해서 내가 구해줄게 하는 식민지적인 시선이라는. 사실은 제인 구달이 손을 잡은 게 아니고 이 원숭이가 여기 기록을 보면 원숭이가 제인 구달의 손을 잡는데요. 하도 제인 구달을 보면 도망가다가. 그리고 사실은 백인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연결되고 친척이 되는지 이건데 이거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처럼 굉장히 식민지적인 시각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함께 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되기, 실뜨기, 친척 만들기. 바로 요 세 개념이 우리에게 희망을 낳는 방법이라는 거 지금 더너 하로웨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21세기 말에 아무리 출산율을 낮춘다 그래도 110억 명이 전 지구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게 되면 우린 큰일 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 낳지 말자고 불황자나 가난한 사람한테 인구 제한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친척을 만들어야 여기서 타계에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친척이라는 거 인간 개체가 아니고 비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연구실이에요. 연구실이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내 얘기는 사람이, 내 동료가,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토론의 장소고 되게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식의 연구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너 하로웨이 책을 읽고 또 강의도 듣고 영어 강의, 한글 강의 막 양쪽으로 들어가면서 사고를 하면서 내가 여전히 인간 중심적이었구나. 나의 반려식물이죠. 반려식물들을 중심으로 나는 이 내 안의 구조를 왜 바꿀 수가 없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벗어난다고 할 적에 여러분들의 삶의 라이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도나 하로웨이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의 친척, 당신이 함께할 반려종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아닐 때 여러분들의 삶의 라이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는 남아 있었죠. 감사합니다.